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트입니다. 장이 끝났고요. 목요일이고 4시 1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요 뉴스들을 보니까 오늘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죠. 뭐 부채한도 유예 가능성.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디폴트는 없다. 하지만 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시기에 그냥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가가 안정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유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제 S-오일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들이 힘을 못 썼죠.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안정 기대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조정이 다시 오면 그때 사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오늘이 들어가기 좀 괜찮았던 게 이제 카카오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았죠. 예. 적당한 매집, 주가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컨텐츠 업종입니다. 제가 컨텐츠는 두 가지를 추천드렸거든요. 사마 네트웍스는 뭐 3일 전에 추천드리고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2달 전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혹시 사신 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리고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랑 뭐 아마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컨텐츠 업종인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줬고 제가 예전에 아마 60일선 터치를 하면은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코퍼스. 이 종목은 제가 한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내려올 거다. 주가 내려올 거니까, 이 60일선과 터치하는 선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했고, 저도 실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한 25%, 24% 정도, 수수료 빼니까 24% 정도 수익이 나 있네요. 축하드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동들이 계속 나오죠. 파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뭐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매도를 하려다가 내일 한 번 더 장을 보기로 해서 일단은 기다려봤고 요 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50%까지도 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버텨보겠습니다. 언제 추천드렸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 안 나오네. 저도 이게 사실 뭐라 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 아마 터치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소월트입니다. 넘어갈게요. 1억인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월 달에는 코리아 15분 투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데 1파, 2파, 3파가 나왔죠. 3파 나왔는데 아직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60에서 만나면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월 달에는 좀 조정을 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걸로는 일단 안 보이는데 올라가 버리는 건데 이 60일선 터치하는 기회가 오면은 8월 달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자, 60일선 터치하면은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60일선을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찍고 거래량 터지면 다시 올라왔다 조정 주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60일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단타를 치려고 해도 기본으로 3달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천은 이 자리에서 드린 것 같은데 이쯤에서 드렸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2달 정말 짧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짧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2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산 것 같고 조정을 받고 거래량 터지고 이날 사실 이 장을 봤으면 팔았을 건데 장을 안 봤거든요, 사실. 장 안 받고 이렇게 조정 받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볼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컨텐츠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마네트워크가 지금 사마네트워크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사마네트워크스도 상승을 해줬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죠. 어, 약간은 뭐 나쁘지 않은 장에 이런 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 자, 사마네트워크스도 이렇게 그 차트를 설명을 드렸죠. 이게 삼각 수렴을 한 건데 작게 보면 이제 1파, 2파, 3파가 나오고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끝나게 되면은 거래량이 당연히 나오고 이제 매도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요. 한동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꾸준히 받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하락세를 멈추는 사이클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좀 그 리스크를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조정을 받는 이렇게 행보를 하는 장에서 이렇게 이제 적산병 같은 거 넣으면은 단타 매매하러 좀 들어가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기 투자를 하냐면은 이런 사이클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 좀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마네트웍스가 고점에서 이게 물량을 다 정리하지 않고 나간 상황에서 삼각 수렴을 했던 그런 시그널을 좀 포착을 했고 이평선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단기 투자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 바로 매도 치고 나갈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날 조정받을 때, 이게 음봉 갔다가 양봉을 가더라고요. 보면은 8월, 10월이죠, 10월. 이게 이제 10월 5일인데, 10월 5일 보면은, 이날이죠, 이날. 이날,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음봉 가더라고요. 음봉 가서 안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양봉 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거는 시세가 좀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런 종목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DK락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다시 매수한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시그널을 하나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제 말은 또 제가 이거 얘기했으니까 바로 나오겠지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하나의 뭉텅거리로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집이 왔다가 갔다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거래량 없이 이제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하락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보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하락하고 수소 테마가 좀 불고 있으니까는 상승을 했던 건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이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자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 산이고 요거를 찍고 난 다음에 이런 급등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DK락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제노코도 오늘 한 4% 정도 올라줬죠.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상승장도 겪고 하락장도 겪을 건데 저는 이제 하락장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의문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상승장이 나오고 하락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 다음 상승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견뎌야 되거든요, 사실. 하락장에는 이제 뭐 다 같이 빠지는데 매도해서
다른 종목 들어가봤자 뭐 들어가려 해봤자 뭐 급등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지는데 정상적인 종목들은 다 같이 빠지죠. 그렇다면은 다른 종목 들어가도 같이 빠진다는 건데 손해가 나고 또 딴 데서 손해가 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뭐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때 하락장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식을 안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그러면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떨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이건 매도를 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주식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냐는 거죠. 하락을 하면은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하락을 하면 매도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프가 내 계좌에 파란불이 뭐 10% 20%가 찍혔으니까 공포심. 내가 돈이 뭐 1000만원 들어갔는데 200만원 날라고 800만원 됐으니까 이 공포심에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상승을 할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하락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견뎌내야 됩니다. 주식의 대가들은 하락장에서 별로 솔직히 뭐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주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은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네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냐 물어봤을 때 내가 항공우주 관련주나 뭐 비메모리나 그런 뭐 수소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야지 왜 팔려고 하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만약에 주식을 물어본다면. 그래서 뭐 제노코라든지 뭐 EM코리아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어저께 장 끝날 때도 마지막에 제가 EM코리아 사야 된다 했죠. 이런 거는 뭐 수소 관련주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분명히 여기서 사가지고 주가 떨어지니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 반등 찍고 올라오잖아요. 반등 찍고 그럼 여기서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게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는 누군가 샀을 거란 말이에요. 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이제 공포심에 버티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저께 너무 많이 떨어졌죠 또. 그러니까는 계속 음봉이 나오니까는 못 버티겠다고 파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하락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모아가야죠. 차근차근 모아가다 보면은 수소는 어쨌든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풀리고 그런 이제 수소 스테이션이 결국에는 많이 증설이 될 거고 도심 속에도 나중에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넥소라든지 이런 그 수소 관련 차량들이 계속 이게 많이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완전 이거는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예. 이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 아닙니까? 주가를 봤을 때도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건데 바보같이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팔고 나면 이런 거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그 특이점이 아마 올 건데 특이점이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아마 12월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는 지금 하락장일 때 기회를 준다고 계속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거니까 사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락장은 그냥 힘들어 하는 시기가 아니고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하락하면은 상승이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